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일단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는 일부 조사에서 상당한 차이로 2위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1등으로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본선 경선 방식은 당원 70%, 국민 30%입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 책임당원들, 이런 사람들의 선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어떤 적합도 여론조사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가 실제로 당대표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되든 안 되든 신구의 대결,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존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나경원의 신경전도 재밌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나는 화물 트럭이요, 이준석 후보는 빨간색 스포츠카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화물을 잔뜩 싣고 좁은 길을 달리는 이런 일하는 트럭, 능력 있는 트럭, 이런 차가 필요한 것이지 겉보기만 그럴싸한 빨간색 스포츠카, 어떤 차가 필요할지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나는 전기차다, 매연이 없다, 그리고 내 차의 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경원 후보의 이런 어떤 비유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은 어떤 그가 우리 사회에서 보여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사회의 중심 이슈에 천착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운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나라 망치기에 강력하게 투쟁을 했던 투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젊다는 것, 나름대로 참신하다는 것, 상대 후보인 나경원, 주호영,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신선감을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그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도 대조가 될 것이며 2030 중도층의 시선과 관심을 훨씬 더 끌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몰리는 것이죠. 과거 삼김씨가 40대 교체론을, 기수론을 주장을 한 것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나름대로의 내공을 쌓은,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내공을 쌓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이렇다 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컨텐트, 내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기억하기에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 노원병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이라든가 어떤 행정부의 고위직에서 일해본 경력도 없습니다. 그는 화려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클라세 스튜디오라고 하는 일종의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원봉사 단체,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을 많이 남긴 것은 이런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에 나와서 평론가로 활동을 한 것. 얼굴이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이런 이름과 얼굴이 많이 알려진 이런 것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가 어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를 다루는 어떤 세력의 지도자로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보여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탈당이라든가 정당을 바꾼 경력도 대단히 많습니다. 박근혜에 의해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된 이후에 이제 반박계로 돌아서서 탄핵 찬성파로 돌아서서 탈당을 하고 유승민과 같이, 유승민은 이준석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유승민 국회의원의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과 함께 정치적인 행보를 해왔습니다. 바른정당 안철수와 통합을 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거 당선의 경력도 없고 이렇다 할 대중이 기억할 만한 정치적인 컨텐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 1등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런 것에 힘입은 바 큰 것이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크롱도 40세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다. 오바마는 48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36살. JP가 5.16 혁명을 하던 나이였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런데 마크롱과 오바마는 이준석과 다릅니다. 마크롱은 40세 되기 전에 이미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 경제산업부 장관, 이런 아주 프랑스의 행정과 경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요직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앙마르슈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전진을 얘기하는 것이죠. 앙마르슈.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그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을 배경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정치권 외곽에 뛰쳐나가서 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오바마는 48살에 대통령이 될 때 이미 시카고의 일리노이주의 인권 변호사, 역시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주 상원 의원, 그리고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 이런 경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이보다는 내공. 선진국에서는 나이,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레이건 대통령은 나이 70세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를 바꾸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79세입니다. 그들은 오랜 정치 경력을 통해서 리더십이 검증이 되고 위기 돌파 능력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나름대로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후보 경선을 제대로 관리하고 홍준표를 포함을 해서 말썽 많은 터프 가이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노련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 전체를 지휘해서 대통령 선거 때 당의 참신한 선거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박한 문제 해결 능력, 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과 당원에게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36살 나이 말고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